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컵스 대 미러키입니다. 이제 얘네들이 5경기를 연속으로 시리즈를 펼쳐요. 미러키는 14연승을 달리다가 여기서 마감이 됐습니다. 신시내티가 여태까지 수입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거를 미러키가 뚫어내지 못했어요. 사실 미러키는 신시내티와의 시리즈는 매번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날에도 이제 8대1로 뒤지던 거를 뒤집었었고, 그리고 어제 경기 때도, 그 전전날 경기 때도 그것도 이제 막판에 뒤집어서 연장승. 어제 경기도 사실은 이제 그 윌슨 콘트레라스의 홈런이 터졌지만 결국에는 경기를 또 역전패를 당해버렸다. 여러 가지로 신시내티의 저력이 많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컵스는 이제 호튼이랑 미러키는 페랄타인데, 자, 페랄타가 이제 지난번에 컵스랑 붙었을 때는 그때도 이제 컵스를 상대로 미러키가 스윕을 할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그때까지는 이 컵스가 아직까지 스윕을 한 번도 안 당했는데, 그때 이제 미러키한테 좀 궁지에 몰렸었거든요. 그때 페랄타는 컵스한테 굉장히 강했다. 컵스한테 뭐 통상 성적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었는데 그냥 4이닝 5실점으로 조금 무너졌었습니다. 7월달에. 그리고 지금 현재 케이드 호트는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5.2이닝을 버틴 다음에 볼넷 하나 내줬는데 거기서 이제 좀 후발 주자한테 좀 얻어 맞으면서 28.1이닝에서 무자책이 마감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호튼의 활약 자체는 아주 굉장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닝을 잘 먹어줬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는 못했고, 어쨌든 신인 선발치고는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도 좀 오락가락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있고, 아무래도 일단 뭐 페랄타가 여태까지 컵스한테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조명을 할 만합니다. 182타석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는데 165 정도로 상대를 아주 잘해왔었는데요. 이런 기록들이 지난번 맞대결에서 끊어졌다는 거, 여기다가 미러키는 14연승을 달리던 게 사실 그전에도 신시내티전에서 조금 불안했었고, 끊어졌다는 게 어쨌든 좀 많이 좀 분수령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사실 승패는 좀 별로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미러키가 전체 1위고 컵스한테는 이제 아마 8게임차로 앞서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뭐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컵스도 어쨌든 내셔널리그 지금 그 와일드카드 1위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다가 요즘에 좀 빠따는 안 터지더라도 좀 끈적끈적하는 건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서 뭐 언더라든지 한 점차 게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튼이 무자책이 좀 이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그런 와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 페랄타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컵스의 저력이 너무 셀만한 그런 탐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언더라든지 한 점차 게임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마이애미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유리 페레즈랑 리버라토레고요. 저는 이제 리버라토레가 조금 의심스러워가지고 이건 그냥 마이애미를 봅니다. 최근에 5경기 동안 뭐 5.95에다가 피홈런도 4개나 맞고 있기도 하고, 시즌 초반에는 제구력이 정말 굉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좀 평범한 수준? 평범해서 조금 괜찮은 수준이고, 특히 요즘에 이닝도 못 먹고 많이 쳐맞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최근에 거의 뭐 한 5경기가량 뭐 4이닝 넘게 버틴 적이 없었어요. 5이닝까지 도달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하는데, 유리 페레즈도 요즘에 조금 폼이 떨어지긴 했어도 방울 자체는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원래부터 좀 촉망받던 유망주였는데 부상을 겪었고 이제 복귀 시즌에서 초반에 헤매다가 지금은 좀 괜찮은 와중에 있다. 마이애미가 워낙에 도깨비 팀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나름대로 와일드카드 레이스 상으로는 이제 한 5등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격조에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양키한테 뭐 진 것도 그렇고 약간 단물이 조금 빠진 모습은 있고요. 세인트루이스가 나는 계속해서 지금 빠따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단은 보기에는 마이애미가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선발의 우세도 있고요. 마이애미가 내일은 좌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빠따가 많이 좀 처박는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6경기 정도 보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5.16점 정도면 그렇게 나쁘게 뽑은 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점수는 꽤나 뽑아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여기다 리버라토르의 현 상태도 만만해 보인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저는 마이애미 사이드 좋게 보고 오바 쪽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피츠버그 대 이제 토론토예요. 스킨스랑 거스먼. 스킨스가 요즘에 되게 좀 오락가락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스킨스한테 발견한 건 뭐였냐면은 홈이랑 원정 편차입니다. 최근에 홈 6경기 동안 5승 1패고 원정 6경기는 1승 5패거든요. 근데 이제 홈 6경기, 오늘도 홈이니까 38.2이닝에 0.47이에요. 그 한 번 패했던 경기는 8이닝 2실점을 했던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의 몫은 다 했는데도 팀이 너무 못해가지고 휴성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스킨스는 충분히 제 몫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홈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좀 실점도 많이 있고 이닝을 못 먹는다든지 그런 모습이 발견되긴 합니다만은 그건 전부 다 이제 원정이었을 때였고,
홈에서는 뭐 방어율이 홈이랑 원정이랑 큰 차이는 안 나더라도 홈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 있기는 했었어요. 스킨스가 요즘에 좀 폼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홈이라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자, 그리고 거스먼도 요즘에 한 2경기가량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전부 다 7이닝을 먹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거스먼은 뭐 피츠버그 애들한테 상대 전적이 꽤나 뭐 안 좋은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통산 좀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은 59타석에 364 정도, 그리고 피장타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피츠버그가 리그에서 홈런이 가장 적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이 피츠버그 바다 거스먼을 괴롭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올 시즌 내내 거스먼은 그냥 오락가락이 되게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좋은 시기지만 이러다가도 뒤통수는 안 이상하거든요. 스킨스 등판이 승패상으로도 거의 뭐 지금 사이언 유력 주자지만은 오히려 패배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나는 뭐 스킨스가 홈이라면은 그냥 스킨스를 조금 더 높이 쳐야 되긴 하겠다,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양 팀의 빠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는 해요. 피츠버그는 5월 19일 이후로는 OPS가 전체 꼴찌, 토론토는 전체 1등이에요. 이 정도로 차이가 심한 편인데, 그나마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약간이나마 괜찮아지는 모습이 있다고는 합니다. 둘 다 이제 좀 불펜도 많이 썼고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은 둘 다 뭐 불안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피츠버그가 배드나도 팔아서 뒷문은 토론토가 조금 더 단단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이 경기는 저는 뭐 언더라든지 한 점차 게임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막 피츠버그를 좋게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그만큼 빠따 차이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7.5 기준의 언더 한 점차 게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이네요. 플레어티랑 아리게티인데 일단 둘 다 좀 만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잭 플레어티 기복이 많이 심하긴 해요. 이러다가도 막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준 적도 있어. 7월달 말이랑 8월달 초반에. 근데 이후에 미네스타랑 화싹 좀 약팀들한테, 같은 지구 팀들한테 전부 5이닝도 못 견디고 많이 쳐맞았거든요. 플레어티는 다소간의 부진한 면모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리게티도 이제 부상 복귀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경기인데, 지난 두 경기 동안 첫 경기 때 마이애미한테는 그냥 뒤지게 두드러 맞았고요. 보스턴한테는 5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는데 볼넷이 5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리게티도 얘도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괜찮은 날에는 확실히 좋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지만은 올 시즌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디트로이트는 지금 좀 오바해보기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디트로이트가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이겼었고, 막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 발목을 잡히긴 했지만 그냥 투타 양면에서 믿지 못할 팀입니다. 어느 날에는 빠따가 구린가 하면은 어느 날에는 이제 불펜이 조져가지고 막 오바가 나고 이래갖고, 저는 그냥 디트로이트 게임은 그냥 오바 정도만 좀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플레어티도 아주 뭐 깔끔하진 않을 것 같다. 아리게티도 어느 정도 좀 만만한 선발이기도 한데, 지금도 이제 휴스턴이 빠따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볼티모어한테까지 막 루징 시리즈하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보니까 경기가 좀 평이하게 가더라도 경기 막바지 때는 휴스턴이 지금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아요. 조슈 에이더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아브레이유를 마무리로 쓰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브레이유를 어느 상황이나 많이 올렸지만은 마무리로 써야 된다 이러면 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레이유 말고는 휴스턴 불펜에 그렇게 막 쓸만한 친구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오바에 대한 신호 같은 것들은 조금 괜찮지 않나, 그냥 오바 정도만 살짝 보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대 시애틀 경기, 랑엘 수아레즈랑 이제 길버트가 붙습니다. 자, 요즘에 수아레즈가 진짜 좋지가 못합니다. 6경기 동안 6.11, 수아레즈가 닮지 않죠. 첫 경기만 엄청 부진하고 이후에 거의 한 10경기 이상을 아주 1점대 초반 방어로 정말 극강으로 막아줬었는데, 최근에 모습이 좋지가 않은 게 보여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자, 이제 7월달 전후로 해가지고 수아레즈의 이런 바빕 편차가 굉장히 큰 게 많이 보이거든요. 바빕이라는 건 이제 이제 인플레이된 타구가 그것이 이제 뭐 안타가 될 확률도 뭐 대충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7월 전까지는 이런 그 타구들이 262 정도로 통제를 상당히 잘했었는데요. 후반기에는 7월 이후로는 364 정도로 바빕이 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수준입니다. 땅볼 유도가 많은 선수이기도 하고, 요즘엔 뭐 피홈런도 조금 늘기는 하고 이러면서 분명 안 좋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은 분명 운도 많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수아레즈는 제가 매번 구속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원래부터 구속이 많이 나온 요양은 아니지만은 한 91, 2마일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최근의 모습들이 한 5경기 연속으로 지금 포심이든 싱커든 간에 90마일대 초반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한 0.5마일 안 나오고, 그전에는 계속해서 그냥 1마일씩 쭈루루 계속 안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수아레즈가 물론 이제 운도 많이 안 따랐지만 이게 공에 좀 힘도 빠진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피홈런도 늘고 바빕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시기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뭐 의심이 되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운이 너무 없어도 없긴 한 것 같아. 그리고 로건 길버트가 지난번 경기도 로저스랑 붙어서 둘 다 좀 언더가 예상이 되는 게임이었었는데,
그날은 이제 길버트도 사실 완투 페이스였거든요. 공 자체로는. 그러다 치유에 들어가가지고 힘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좀 얻어맞기도 하고 일찍 내려갔는데, 지난번 경기는 이제 로건 길버트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포심의 RPM. 원래부터 RPM이 그렇게까지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은 평소보다 한 112 정도가 이제 좀 회전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이 빠졌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길버트는 그래도 1인분 이상은 지금 꾸준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이제 부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100이닝도 못 먹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좀 피홈런이 많다든지 피안타도 꽤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비율상으로는 조금 아쉬운 시즌이긴 하거든요. 현재의 모습으로는 수아레즈는 그냥 지금 요즘에 안 좋고, 길버트도 예년만큼 내용이 좋지는 못하다,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저는 빠따적으로는 둘 다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애틀도 뭐 가끔가다 이제 랄리 같은 애도 홈런 쳐주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은 빠따적으로 그렇게 믿을만한 순간은 아닌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도 지금 순위는 내셔널리그 이제 아마 공동 2등인가 그럴 텐데, 그거에 비해서는 빠따는 그렇게 믿을만하진 않기는 해요. 내일은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이 기준으로는 빠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원래부터 홈발을 많이 맞는 팀이기도 하고, 우한 상대로 홈일 때 5승 1패에다가 뭐 4.5점이나 거뒀다,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랑의 수아레즈라면은 마음 놓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본다면 언더 정도, 혹시나 수아레즈가 잘한다면 언더 정도랑 2.5 프렌 시애틀에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대 볼티모어입니다. 더스틴 메이랑 이제 트레버 로저스가 붙습니다. 자, 더스틴 메이는 좀 오락가락이 많이 심하죠. 지난번 등판이 이제 보스턴 이적 이후에 첫 홈 경기였는데 휴스턴을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이라는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에는 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볼질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안 좋은 면모를 노출할 때도 있어요. 지금 딱히 더스틴 메이는 꾸준하게 믿기는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트레버 로저스는 반대로 지금 굉장히 미드맨입니다. 방어율이 지금 1.43인데 그 기간 동안 거의 뭐 흔들림 없이 잘해주고 있었다. 일단 로저스는 뭐 지난번 경기 때도 시애틀 상대로 7이닝 동안 뭐 1실점으로 아주 잘 버텨주기도 하고, 얘가 이제 원래 마이애미 시절에도 마이애미 막판에는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로 오니까 또 살짝 부진했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이제 마운드에 올라서면 도파민이 너무 넘친다,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다,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억제를 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조금 더 괜찮아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포수도 마이애미에서 같이 뛰었던 제이콥 스탈링스라는 친구가 볼티모어로 같이 건너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러치맨이랑 합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이콥 스탈링스랑도 합을 맞추면서 좀 활약이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로저스는 그냥 얘가 나오는 날에는 볼티모어를 무시할 수 없는 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볼티모어도 요즘에 빠따가 은근히 기세가 좀 괜찮긴 합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죠. 내일은 뭐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빠따가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만은, 그 전까지 안 좋던 거에 비해 어디 휴스턴을 상대로 12점이나 내면서 이거를 조금 반전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로저스가 나오는 날은 볼티모어의 역배 같은 거라든지 뭐 언더 같은 거, 그런 거를 볼만한 날이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보스턴도 빠따적으로 믿음을 주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한창 막 연승 달리고 그럴 때보다는 폼이 확연히 죽은지라서 저는 로저스 믿고 언더라든지 볼티모어의 역배, 뭐 프렌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틀랜타 대 화싹이에요. 스트라이더랑 이제 요앤드리 고메스인가 뭐 그런 친구가 붙는다고 하는데, 그 요앤드리스 고메스라는 친구는 지난번 경기가 이제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아마 선발로서 긴 이닝을 소화한 경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5이닝 2실점으로 삼진 7개나 잡으면서 좀 단단한 피칭을 했다. 그 전에 이제 좀 불펜으로 나와서 긴 이닝도 먹을 때가 있었는데 깨케 한 3이닝 정도였었고, 지금 선발로서 땜빵한 건 처음인데 그 경기를 괜찮게 했다. 스트라이더 요즘에 좋지가 못하죠. 여러 이제 애틀랜타의 선발이 나가리는 와중에 스트라이더가 힘을 내줘야 되지만은 3점대 방어율까지 갔다가 다시 4점대 후반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를 8.68, 피홈런 7개 이렇게 많이 조져가지고 스트라이더도 지금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스트라이더는 일단 되게 오락가락이 심하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애틀랜타가 분위기 상으로는 9경기 동안 8승 1패로 좀 이제 발동이 늦게 걸리긴 했지만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화싹도 보면은 후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OPS가 전체 5등이고, 그리고 이제 마운드 방어율 지표는 12등이거든요. 화싹이 그러니까 이 선발이 조금 받쳐주는 날이면은 지금 불펜도 승률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 화싹이 이제 좀 경쟁력이 있는 후반기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애틀랜타는 후반기 14승 15패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스트라이더가 안 좋을 때라면은 솔직히 이 정도 배당에 애틀랜타 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심지어 마헨 접근은 저는 더더욱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럴 거면은 배당 얼마 안 나와도 화싹의 프린이라든지 스트라이더가 이제 좀 안 좋을 거, 그리고 애틀랜타의 요즘 기세 자체는 9경기 8승 2패로 아주 좋다면은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지 좀 싶습니다. 오바라든지 화살 2.5 프렌 그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켄자 대 텍사입니다. 와카랑 라이터죠. 얘네들도 그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이제 순위상으로는 텍사스가 이제 6등으로 가버렸고 켄자가 5등이에요. 양 팀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텍사스가 이제 요즘에 많이 지고 있고 켄자는 그래도 이제 화살을 수입을 하는 등 좀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켄자는 조금 이제 도전할 만한 그런 짜세가 있고 텍사스는 약간 좀 저는 경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와카 지금 켄자에서는 루고가 좀 나가리가 된 와중에 와카랑 노아 카메론 이렇게 두 친구가 나온 날은 켄자시티를 조금 좋게 볼만 해요. 사실 와카도 중간에 좀 안 좋을 때가 있었지만 최근 6경기를 아주 잘하고 있기도 하고 그야말로 미들맨입니다. 그래서 방울도 또 이제 3점대 초반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와카는 요즘에 좋은 시기고 켄자에서는 몇 안 되는 이닝도 조금 먹을 수 있고 괜찮은 선발입니다. 그리고 잭 라이터 저는 이 친구가 포심 같은 것들은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스토프 플러스 수치상으로는 전체 1위를 달리기도 했었다. 공이 일단은 9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좀 좋은 날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막 구석구석 꽂히면서 좋은 날이 있다고 했었는데 또 안 좋은 날도 있기도 합니다. 기복이 좀 있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을만한 스타일이긴 한데 꾸준함을 보여준 거는 저는 와카였던 것 같다. 요즘에 분위기 상으로도 어제 그나마 텍사스가 토론토를 두들겨 패면서 조금 좋았었는데 그 전까지는 또 분위기가 아주 안 좋기도 했었거든요. 9경기 동안 막 1승 8패 이러다가 그냥 한 게임 이긴 거여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켄자를 조금 더 좋게 보고는 싶네요. 서로 간에 와일드카드 싸움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은 선발로도 그렇고 저는 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저는 텍사스가 지난번 경기는 조금 잘 쳤어도 그 전까지 안 좋았던 거는 또 이 아쉬운 빠따 그게 많이 좀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살려가지고 9.5 기준이라면은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콜로라도 대 다저스요. 사실 제가 어제 콜로라도에서 나는 프리랜드가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어제 프리랜드가 안 나왔더라고요. 세냐텔라가 나왔는데 그랬는데도 콜로라도가 애리조나를 잡아줬습니다. 저는 그날 좀 배당 대비 역배를 생각했는데 얻어 걸렸어요. 어쨌든 프리랜드는 저는 콜로라도에서 몇 안 되는 이 친구가 나온 날은 콜로라도의 역배 같은 것들을 좀 따져봐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필이면 상대가 다저스입니다. 다저스가 그동안 빠따도 그렇고 이제 또 불펜 쪽에서 문제를 많이 겪다가 근데 이제 샌디에고를 수입을 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수입으로 갭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다저스를 좋게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양 팀이 뭐 승수 격차도 엄청나죠. 올 시즌 다저스가 71승인데 콜로가 35승이니까 그냥 승수가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저스는 이제 쿠어스 필드 가가지고는 7연승 중입니다. 쿠어스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다저스다. 이 중에 6경기가 마인이었었고 야마모토도 여태까지는 쿠어스 가가지고 나쁜 모습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통산 이제 홈에서는 안 좋은 모습이 있지만 원정에서는 좋았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휴식일이 꽤나 길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5일 휴식일 경우는 약간 아시지만은 그게 아닐 경우에는 방울이 상당히 좋아지는 면모도 있다. 많이 쉬면은 실수로 퀄리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랜드도 딱히 뭐 다저스한테 강하거나 뭐 그런 면모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콜로라도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 시기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콜로라도가 요즘에 이제 세인트루이스나 애리조나 이런 팀들을 상대로 6경기 5승 1패로 조금 좋은 모습이 있기는 해요. 난 그게 다저스한테도 통할까?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 다저스도 여전히 저는 좀 빠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언더 그리고 뭐 지표 따라서 다저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콜로라도가 요즘에 좀 많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다저스 정도의 팀의 발목을 잡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저는 안 들긴 하네요. 다음 천사 대 신시내티 메데로스랑 싱고가 붙는데 사실 이 경기는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메데로스라는 친구도 지금 땜빵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인가 아마 그렇게 이제 선발로서 뛰는 건데 지난번 경기는 4이닝 3실점 다섯 상대로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없었다 그런 상태고 그냥 전 다른 거보다 신시내티가 이번에 미러키를 상대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력 있는 팀이다. 신시내티가 그 이제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상으로도 4등이잖아요. 매치랑 1.5승 차이밖에 안 납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 추격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신시내티는 요즘에 저력도 있고 뭐 그런 팀인 것 같다. 브래디 시모도 한참 오락가락 하다가 지난번 경기 필라델피아한테 6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 뭐 시모는 그렇게 믿을만한 놈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메데로스보다는 보여준 거는 많다. 그런 얘기는 좀 해볼만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천사가 만만한 팀은 아닌데 신시내티의 저력 그게 조금 더 보였던 것 같다. 뭐 그런 거 생각해갖고 뭐 신시내티의 승리 정도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애리조나 대 클리블랜드인데 갤런 대 개빈 윌리엄스. 이건 아직까지 제 갤런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선발이 결정 안 됐다고 하는데 부상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어지간하면 갤런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근데 뭐 갤런도 그냥 뭐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그전 경기도 그렇고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뭐 좋아진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퀄리티를 보여준 건 별로 없었고요. 개빈 윌리엄스는 지지난번 경기에서 거의 뭐 퍼펙트 게임을 할 뻔했지만 그게 깨졌고 126구나 던지다 보니까 지난번 경기에서 인터뷰 상으로도 전 경기에 여파가 조금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어쨌든 내가 마운드에 올라선 이상 나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나의 좀 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몸 상태에 그래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좀 이닝 소화도 많이 못했었고 특히나 그 모든 구종들이 포심, 커브, 스위퍼, 커터 11개의 타구가 인플레이가 됐는데 그 11개의 타구의 평균적인 타구의 속도가 100마일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플레이된 타구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거는 그만큼 안타가 될 확률이 높다는 소리거든요. 여기다가 만약에 발사각도가 높다 그러면은 장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 때 개빈 윌리엄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도 저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퍼펙트에 도전하기 전까지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지난번 경기는 안 좋아서 분위기가 끊기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좀 누적된 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클리블랜드도 지금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4등이잖아요. 이제 좀 요즘 패배가 있어갖고 양키랑 약간 멀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애리조나 이미 시즌을 조졌고 나는 그래갖고 뭐 볼 거면 클리블랜드를 좀 보고 싶지만 개빈 윌리엄스의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거슬려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굳이 뭐 베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샌디에고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얘네들이 아마 한 일주일 전에 붙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홈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코르테스가 나와갖고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저한 상대로 홈인 경우 이때는 빠따가 정말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코르테스가 나름대로 4.2이닝 동안 실점으로 괜찮게 했었고 로비레이는 6이닝 4실점 본인의 1인분 했습니다만은 팀이 무너지는 거를 막지를 못했었어요. 일단 지난번 경기는 조건상으로나 여러가지 분위기상으로 샌디에고가 되게 좋았고 샌프는 안 좋을 때였습니다. 홈에서 계속해서 안 좋았었죠. 좌한 상대로는 빠따도 안 통하고 어쨌든 오늘은 샌디에고의 홈인데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샌디에고는 좌한수 상대로 홈인 경우에는 OPS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고 샌프도 뭐 안 좋지만은 이런 거 여러가지 뭐 조건 같은 것들 따져보면은 둘 다 그냥 뭐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적당히 득점하고 승패도 어느 정도 챙겨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따지고 보면은 선발 투수의 역량 차이는 저는 로비레이가 낫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저는 지금 둘 다 조금 꼬인 것 같아서 어쨌든 샌프가 어제 경기 로건 앱이 에이스가 나와가지고 홈에서의 연패를 끊어내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긴 했다. 그게 이제 유일한 샌프란시스코의 분위기를 뒤집어냈다는 그런 것들이 좀 힘을 받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샌디에고는 잘 나가다가 다저스한테 그냥 수입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코르테스 샌디에고의 로테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믿을만한 투수가 아닙니다. 부상 복귀 후에 아직까지 5이닝을 먹은 적이 없다 보니까 활약도도 그렇게 좀 좋지도 않고 이게 나는 샌디에고의 분위기가 깨진 게 좀 문제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라든지 샌디에고의 승리? 저는 아직까지도 샌디에고가 빠따적으로 좀 더 건덕지는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로비레이가 만만한 투수는 아니긴 한데 나는 샌디에고가 지금 뭐 잭슨 메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불투명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긴 해도 그냥 저는 분위기는 그래도 샌디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샌디에고는 이제 다저스한테 좀 패하긴 했지만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싸움 이제 2등 자리잖아요. 컵스랑도 한 0.5승 차이밖에 안 나요. 샌디에고가 아직도 저는 동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경기가 그리고 좀 후반부로 갈수록 샌디에고도 오늘은 핵심 불펜 라인들, 유망한 불펜 라인들이 좀 몇 명이 좀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연투에 걸려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바 같은 거 조금 보고 샌디에고의 승리에다가 뭐 한 점차 게임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게임 같네요.